무한도전과 1박 2일로 대표되었던 2000년대 한국 예능의 전성기. 그런데 그 황금기도 결국 저물어갔고 그 무렵 예능 PD들은 또다시 고민했죠. 새로운 시대에도 시청자를 끌어올 수 있는 더욱 참신하고 날것의 컨텐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이른바 관찰 예능이 탄생했죠. 그 이전의 예능들은 결국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 펼쳐졌지만 관찰 예능들은 어떤 각본도 없이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기안팔사의 기상천외한 행동, 노총각 광규형의 짠한 모습들, 그런 레전드 장면들을 초기엔 정말 많이 뽑아냈죠. 그런데 요즘엔 또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너무 사리기만 하고 예능이 노잼도 이런 노잼이 없다는 시청자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예능의 재미를 위해서 몸을 던지기보단 허구한 날 방송에 나와서 집 자랑, 가구 자랑, 인테리어 자랑, 연예인 인맥 자랑으로 도배된 게 요즘의 예능이다. 아니 도대체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시간 들여 왜 봐야 돼? 라는 게 요즘 많은 시청자들의 솔직한 평가죠. 이에 한술 더 떠서 10년째 관찰 예능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전현무, 박나래 등 기성 출연진들에게 한국에 인재가 없어도 그렇게 없냐, 맨날 나오는 연예인들 지겹다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를 딛고자 몇 년 전부턴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백종원, 오은영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각 분야의 일반인들에게 훈수를 두는 프로그램, 또 이른바 빌런이라고 불리우는 화끈하게 매운맛 출연진들이 전면에서 활약하는 프로그램들, 요즘에 자주 보이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한 방송국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시청률이나 인기가 급락하고 있는 관찰 예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찰 예능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기안84와 같은 전혀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신선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가장 최근엔 시청자들이 이젠 지겹다, 예능이 무슨 연예인들 친목 파티냐, 초심 잃었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정말 급격하게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국내 관찰형 예능들을 보면서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리고 계정 공유를 막아놓아도 국내 가입자 수가 떡상의 떡상을 거듭하고 있는 숨겨진 1등 공신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아니 흑우야, 이젠 하다하다 연예인 걱정까지 하냐? 이분들 시청률 떨어지고 화제성 떨어져도 이렇게 TV에 나올 정도면 아주 잘 먹고 잘 살 그런 분들이야. 도대체 네가 왜 걱정함? 네, 진짜 맞는 말 그 자체고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자신의 최고 전성기는 지나신 원로 가수께서 4년 동안 160억을 벌었다, 또 예능에 자주 출연하는 한 연예인은 70억의 빚을 몇 년 만에 모두 갚았다, 그런 일반인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연예인들은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단지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니 시청자들을 정말 바보 멍청이로 하나? 요즘 볼 거 정말 많은데 배짱 장사하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저라도 이렇게 나서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비평에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관찰 예능 중에서 와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라고 생각 들었던 장면은 구해줘 홈즈란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 고정 패널들이 나와서 이색적이거나 또 예쁜 집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조합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예를 들면 방송에서 2억 원대 아파트 매물이 소개되고 연예인들이 이런 매물들에 대해서 거실 크기가 엄청 크다, 옵션도 정말 빠방하다,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일색인 프로그램인데, 사실 우리들 다 알죠. 이런 연예인들 2억 3억 아파트가 뭐야, 50억 70억에 호가하는 서울 핵심지의 단독주택 또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 어디 수입산 최고급 인테리어와 한강뷰가 쫙 보이는 그런 집에서 대부분 살고 있죠. 아 물론 박나래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로 인테리어가 예쁘고 거실이 넓고 이런 거에 진심이 담긴 리액션을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상황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리액션들이잖아요. 제가 꼬아서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니 왜 우리나라 상위 0.1%의 삶을 사는 연예인들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 법한 이런 아파트 매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리액션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연예인들이 진행만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신혼부부 혹은 사회초년생이 새로운 아파트를 찾으면서 좋은 걸 보면 놀라고,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시청자의 입장에선 진실성 있게 다가올 텐데, 아 요즘 프로그램들의 감이 사실 좀 아쉽죠. 사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관찰 예능은 한두 개가 아니죠. 유퀴즈만 봐도 프로그램 초기엔 일반 길거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일반인 참여자들이 나와서 진솔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땀내나는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디 새로 영화나 드라마를 내면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자신의 영화나 드라마 홍보하고 그런 마케팅적인 소통의 창구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야 흑우야, 연예인들도 어려운 점 힘든 점 있어,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진솔하고 따스운 이야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와 같은 시청자들 입장에선 이런 톱 클래스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테라스에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롭나, 또 우울한가, 한탄하고 슬퍼하는 내용은 상당히 조금 깊게 공감하긴 어렵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최근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이 때웠던 난방비가 걱정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의
걱정? 글쎄요. 사람들이 정말 옛날 예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죠. 안전장비도 없이 서강대교 다리 위에서 다리 보강공사를 하는 이병헌, 하루 종일 김장을 하고 식자재를 옮기는 탑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 고작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몸을 불사르는 연기를 보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야, 그렇게 사람들이 관찰형 예능 욕하고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냥 요즘에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쉬운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관찰형 예능이 계속 나오는 이유,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라고 하죠. 관찰 대상 한 명을 중심으로 그냥 카메라 하나와 카메라 담당 직원 한두 명만 붙여주면 끝! 기존에 카메라 장비 수십 대와 몇십 명의 스태프가 필요했던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관찰 예능은 출연자의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다. 들어와서 마음 편히 방송에 출연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알릴 수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나오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몸을 날려야 되는 예능엔 연예인들이 출연을 꺼린다. 20년 전엔 이병헌이 서강대교에 안전장비도 없이 올라가서 보수공사를 했지만 2025년 현재 비슷한 포지션인 연예인 차은우가 그런 방송에 참여하기란 상상하기 어렵죠. 아니 흑우형,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차은우도 그렇게 몸을 불살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연예인들 2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르죠. 저 같은 일반인과는 격이 다른 하나의 신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룡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심했다, 그죠? 정리해서 말하면 방송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전과 같은 날것의 예능 컨텐츠들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요즘 시대엔 각종 깨어있는 사상이 인터넷상에서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마치 옛날처럼 날것의 드립을 그대로 쳐버리면 방송국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떤 말을 해도 또 어떤 행동을 해도 특정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너무 쉬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연예인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방송에 나타났던 마리텔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변화된 시청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한 연예인이 요가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은혜롭다, 간리텔 인정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방송 저만 불편한가요? 이게 공중파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맞나요? 그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시청자들도 변하고 연예인들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방송국도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들을 몇 년 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런 새로운 시도 중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처럼 한 분야에 진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일반인 출연자들을 평가하고 또 훈수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익숙한 구도죠. 한쪽은 외식업 프랜차이즈로 돈을 정말 많이 벌어놓은 백종원 대표, 한쪽은 동네에 한 점포를 장사하면서도 손님이 거의 없는 외식업 사장님. 제3자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놓고 보면 각자가 가진 타이틀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뭐 하나만 지적을 해도 딜이 그냥 쭉쭉 박혀버리죠.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 상에서는 뭔가 출연자가 어벙해 보이고 바보 같고 고집불통 같아 보이고 이른바 빌런으로 몰아가기 딱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스스로도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보아온 탓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바보라고 또 어리석다고 욕할 때 마음속에서 묘하게 나오는 그런 쾌감들 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애꿎은 일반인 출연자들을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일반인 출연자들을 빌런으로 몰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죠. 방송국 입장에선 완전 개꿀일 겁니다. 아니 어디 지체 높으신 연예인분들을 대신해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와서 욕 먹을 거 다 먹고 또 시청률을 쫙쫙 올려주니까 말이죠. 이탈리아의 한 철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동네에 약간 부족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TV에 나와서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스스로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때부턴 사람들이 그렇게 TV에 나온 사람을 마음껏 보고 비웃는다. 이 학자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누구도 불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일반인은 욕을 먹지만 TV에 자기가 나와서 좋고, 방송사들은 연예인보다 훨씬 싼 값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고, 또 우리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의 바보 같음을 보고 웃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런 구도가 누구도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바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죠. 많이들 보셨겠지만 솔로인 일반인 출연자 5명에서 6명 정도가 남자 여자 각각 나와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마음이 맞으면 연애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죠.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출연자는 프로그램이 다 끝난 후에 PD에게 직설적으로 SNS를 통해서 PD님, 이 프로그램 빌런을 만들어서 시청률을 올리는 게 목표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들을 만나서 서로 감정이 생기고 또 사랑을 하고 그런 모습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바보같이 행동하고 때로는
예능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비추면서 빌런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결국엔 이것도 자극적인 시청률을 쫓는 마치 개그 프로그램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나는 솔로에 나왔던 이 의사 선생님은 방송 출연하고 나서야 깨달으셨지만 사실 최근에 범람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제목이 어떻든 간에 일반인 빌런 만들기 프로그램 사실 맞고요.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앞서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득세했던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빌런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의 커리어나 또 평판에 아주 크나큰 악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방송국의 악의적인 편집도 많이 곁들어진다고 하죠.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흐우야, 너 왜 이렇게 순진해?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들 그거 다 무릅쓰고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아, 그건 몰랐다, 그죠? 인플루언서 되고 싶으면 뭐라도 자신을 알려야 되니까 그게 어떤 대가가 됐든 감수하고 나가야 될 텐데, 때로는 그 감수해야 되는 대가가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부 예능 프로그램들의 행보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옛날 한국 예능 환기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감정들을 최근 예능에선 거의 못 느낀다, 오히려 역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관찰 예능에 많이 나오는 바로 이분들이 한때는 예능, 드라마, 영화 콘텐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로벌 OTT들이 득세하게 해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쯤 되면 전현무형, 박나래 누나, 넷플릭스 주식 잔뜩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글로벌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정말 미쳤습니다. 넷플릭스가 2007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18년차,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는 서비스인데 2024년에도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3천만 명이 늘었고 그 증가 속도가 멈추질 않고 있죠. 와, 영업이익이 이렇게 뛰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나? 무려 8년 전보다 60배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찰 예능 노잼이다, 왜 계속 나오냐, 왜 계속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냐, 이렇게 욕을 해도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정들 때문에 계속 바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찰 예능이 그렇게나 재미가 없는데 왜 아직도 TV를 틀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나, 또 방송국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쥐뿔도 모르는 방구석 일개 시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분명히 틀린 내용이 있고 또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측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뭐 어디 요즘 예능들과 다르게 거침없이 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로 또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